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이 대선 불복을 넘어 트럼프 정부 집권 2기로의 전환에 착수하는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외교 총책임자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정부 집권 2기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정부 기관에 내년 2월 이후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0월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는 102만 8천 명으로 실업률은 3.7%에 육박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극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펀드의 예상 손실률이 나왔습니다. 투자금 가운데 많아야 15.2%를 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단 7.8%밖에 못 건진다는 암울한 결론입니다. 대표적 미래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드론 택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 여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번 비행을 계기로 드론이 도심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조금씩 사라질 기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화이자 백신 임상 효과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 홍콩과 싱가포르 여객기가 11월 22일부터 다시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코로나19 업종들은 조금은 소외되는 모습이고, 반면 은행과 증권, 금융업종들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를 어떻게 운송하고 보관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갈피를 잡아보면 좋을지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상담 이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각 객장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좀 기대감도 있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양쪽으로 좀 갈피가 좁혀지는 것 같은데, 현재 객장 상황은 어떤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말 그대로 좀 차별화 장세, 좋은 쪽은 좋지만 또 사실 좋지 못한 쪽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좀 변화가 계속 연이어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매수를 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KB금융, LG화학 등으로의 매수세가 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 좀 매도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휴젤, 그리고 앤디포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의 좀 매수세를 집중하는 모습 등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외국인과 오늘 동일한 매매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동일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 현대차, 신한지주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 루트로닉, 매드팩토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수급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마디 코로나 이후 정상화로 일단 정해봤습니다. 그제였죠. 화이자의 이 백신 개발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오늘까지 2거래일간 증시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특히 우리 시장에서도 이 코로나 관련 피해주들로 꼽혀지던 종목들의 반등이 좀 연이어 이어지는 모습 등이 관찰이 되고 있는 반면에 그간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 조정 여파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등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 여러 업종 좀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 이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좀 단연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 강세 업종 내에서 그래도 그간 추이가 긍정적이었던 몇 안 되던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점,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이 친환경차 관련 모멘텀 등과 더불어 최근 현대차 그룹이 이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이 모든 현대기아차 그룹의 차량에 고성능 AI 기술을 적용한다라는 소식 등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이 미국 로봇 연구소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또한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오늘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 9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 역시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도 9월부터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 등이 이 자동차 업종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모멘텀 등이 작용하면서 자동차 업종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그리고 만도, 한온 시스템 등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어제부터 이게 좀 양 방향으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내일장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대응으로 좀 주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관련 긍정적 소식이 들린 이후에 시장 반등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주도주 등의 이런 조정 등 시장에 대한 체감은 투자자들별로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간 빠져있던 아니면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의 반등 흐름 속에서 반대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의 급락이라든가 주가 조정 등으로 시장 트렌드가 연이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단기적 요인으로 봤을 때 다시금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 시장 흐름상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현 시점에선 백신 개발이 이 주식 시장에는 마냥 호재일 수는 없다라는 이런 가정을 해보시면서 결론적으로 시장 대응은 당분간은 좀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기존의 이런 피해주들로 인식되었던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나가자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선은 믿을 건 숫자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한 점에서는 내년도 일단 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의 이런 대응 전략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 가운데 현재 추이가 강한 종목들 예를 들자면 현대모비스, 기아차, 롯데케미칼, 한온 시스템 등에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종목 핫3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석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에 이어 화이자 백신 개발 호재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컨택트와 언택트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주목받고 있는 종목은 노랑풍선과 기아차, 신한지주입니다. 먼저 노랑풍선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장 시작부터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2.07% 올라 2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그간 주가가 눌렸던 여행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노란풍선은 이달 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 부담에 부산지사를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의 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여행주들은 비용 절감에 나섰는데도 적자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아차입니다. 네, 현재 6.42% 상승한 5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공지능 기술 등 미래차 관련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에 자동차 관련종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와 협력해 모든 현대차, 기아차에 고성능 AI 기술을 적용한다는 소식을 발표했고요. 미국 로봇 연구소 인수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면서 오늘장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신한지주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2.28% 상승한 3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요.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감에 신한지주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어제 오늘 양일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온라인 마켓 판매 대금 정산을 앞당길 통합 선정산 대출 상품을 코리아 크레딧 뷰로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핫3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고요. 또 이 시각에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질문을 드릴 만한 게 제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굴뚝 산업이라고 하면서 제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해줬는데 최근에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제조업에 대해서 소부장 스타트업 100을 출범하겠다 이런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소부장 업종이 구원 투수로 나선 것 같은데 어떤 투자 매력을 가져보고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소부장 관련주는 좀 익숙하실 겁니다. 보통 지난 과거에도 한 번쯤 좀 얘기가 나왔던 대표적인 섹터고요. 1차가 한번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보통 소부장 관련주 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함께 어떤 한국도 기술을 자립을 해야겠다라고 한 쪽에서 육성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1차 이후에 나오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들 아셨던 SNS텍이나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소재 관련된 또 산업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육성책에 포함이 됐었던 모습들인데 그런 가운데 또 추가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같이 어떤 투자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진세미캠부터 솔브레인 그리고 최근에는 에로티베큐, KC텍 같은 종목들도 같이 삼성전자의 투자까지 받는다라는 관점들로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 때 나왔던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된 종목들의 추이를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가져왔고요. 물론 4월 달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흔들린 적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지수와의 흐름들은 어떤 차이가 좀 큰 채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2차 대책 관련된 쪽에 소부장 2.0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과거에는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퍼스트 무버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품목도 다변화시키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오래 달리기라는 표현들을 쓸 정도로 좀 강한 변화가 나오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면서 나오는 변화인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선정된 종목들 시가총액 1,000억 이상 기업 쪽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2차 전지 쪽 특히 과거에는 반도체 쪽의 동향들이 좀 더 많았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도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고요. 그와 함께 엠플러스 같은 종목 그리고 메카로, ISC, 엑시콘 같은 반도체 관련된 쪽 그리고 야스 같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기초 소재 쪽 관련돼서 캠트로스,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많이 부각을 받죠. 그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비슷한 소부장 관련된 쪽에서 내년까지 실적 흐름들이 담보됐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게 PNT란 종목도 어떤 눈에 띄고 있고요. 그밖에 DNT 그리고 PNE 솔루션, 신흥 SEC 같은 종목들 눈에 띄는데 특히 PNE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충전 관련된 쪽에서 그래서 배터리가 충전이 잘 됐나라고 하는 공정에 대해서 검사하는 장비로 알려져 있고요. 신흥 SEC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삼성 SDI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밸류체인의 종목이죠. 그런 쪽에서 만약에 내년까지 실적 흐름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어떤 저평가가 뚜렷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번에 선정된 종목 중에서 특히 엑시콘이라는 회사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일본의 기술을 대체하면서 이어가는 국산화 기술에 대한 부각들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와 SSD 쪽에서의 변화들 생각해보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이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는 DNT라는 회사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노치기 장비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양극재나 음극재를 원하는 길이로 자르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냥 뭐 톱이나 칼로 자를 수 없죠. 레이저를 이용합니다. 그런 레이저 관련된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각도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소부장 관련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중국의 광군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빼빼로데이이기도 한데 이 광군제는 아무래도 최대 소비가 이뤄지는 날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또 초당 상품 구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 수혜주들, 광군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광군제인데 상대적으로 좀 조용합니다. 특히 과거처럼 그렇게 좀 들썩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아직 그렇게 크게 아직 이슈를 삼지 않는 상황들인데 이 광군제 관련돼서 일단 최근의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오늘 이번에도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기록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쪽은 눈에 띄는데 하지만 중국 소비와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 중국의 정부의 정책적인 입장들이 육성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라는 부분들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플루언서죠. 즉 유명 인사가 직접 방송을 하면서 쇼호스트가 돼서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제품 판매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나갔을 때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어떤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가 점점 성장하고 그에 따른 변화도 계속 가속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매출의 기회가 국내 업체들에게도 더 많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LG생활과 같은 건강 같은 경우가 잘 이를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그래도 위협 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중국이 자국의 면세점을 키우고 있다는 흐름인데요. 이 하이난다오 같은 경우 오히려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어떤 면세점을 육성하겠다는 어떤 전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한테는 위험 요인들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번 광군제를 필두로 해서 뭔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이번에 백신 개발과 함께 나오는 흐름들이 오히려 좀 더 강화된 모습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또 수혜주 쪽으로 일단 벌써 들썩이기 시작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본격적으로 백신 개발 이후에 내년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ODM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주된 메이커들도 앞으로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중국 소비주가 단순하게 화장품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체들도 다 기대감이 높고요. 그와 함께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가전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같이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CJ 제일제다 같은 경우도 가시화된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K푸드의 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한번 이용하는 전략들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화장품 쪽에서 여전히 손소독제로 실적을 방어했고 그 다음에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탑픽으로 화장품 업체 쪽에서는 바라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광군제 수혜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오늘은 A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화이자 백신 개발 소식 그리고 코로나19가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소식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일 뉴욕 지수를 살펴보면 다우는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양날의 검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이런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불안하시게 봤었던 움직임이 대강 어제 정도 보면은 마무리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상대 시장이 모두 다 과열권으로 진입했다가 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특히 상승폭이 컸었던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과열권에 깊숙이 진입했다가 밀렸는데 나스닥보다는 덜 밀리고 있죠. 11월에 상승률 보면은 며칠 거래일수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우가 12.95%나 고점까지 상승을 한 모습이고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11% 안팎으로 상승을 해서 그동안에 보여왔었던 그런 나스닥 주도 장세에서 이제는 다우나 S&P 500이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상승의 절대폭 자체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종목상으로 봤을 때 언택하고 컨택의 주도권이 완전히 반전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우하고 나스닥이 디커플링을 그동안에 보여왔었던 추이를 2018년에 우리나라가 정점을 쳤을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맨 위의 모습이 나스닥이 좀 앞서가는 모습이고 맨 위의 선이요. 그리고 가운데 선이 S&P 500 그리고 우리가 코스피가 맨 아래쪽인데 우리 쪽은 지금 이게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S&P 500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서 치고 나갔었던 나스닥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빨갛게 박스권으로 그려놓은 그 부분이 팬데믹 이후에 3월 팬데믹 이후에 나스닥이 더 괴리를 벌렸었던 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리율 추이를 살펴보면 이 팬데믹 이전에 괴리율 최고치 기록했었던 것이 14.13%고요. 그리고 3월에 팬데믹 당시에 나스닥이 더 상승을 한 그 괴리가 21.59%고요. 나스닥이 지수 고점을 형성했었던 매달 9월, 10월, 11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이 41% 이쪽에서 11월 9일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할 때는 무려 4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이후에 어제 종가까지로 놓고 보면은 나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려서 한 33.29%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그동안에 나스닥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S&P 500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나스닥이 조금 더 상승을 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30%대에서 조금만 더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동안 커플링이 해소되면서 역디커플링 쪽을 이어왔었던 그런 모습이 대강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표 당일에 오전에 다우하고 나스닥 차별화가 급격히 해소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이 마침내 코비드-19 해결 이후에 경제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오늘은 그러한 흐름이 미국의 경제 지표하고 정책을 살펴보면서 지수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의 상승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 그 근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를 좀 불확실성에 놔뒀던 게 미국 대선과 함께 코로나19 이슈였는데 그 두 가지가 좀 해결이 되니까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의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금리가 다시 이제 가팔라지면서 저금리로 수혜를 입었던 업종들에 대해서 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그것도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타나는 금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금리 상승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거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 금리 흐름을 제가 선거 이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선거 이후에 금리가 확 튀어오르는 모습을 제가 까만 박스권으로 이 표에서 표시를 했는데요. 아래쪽에 단기물,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이 10년물, 그 다음에 오렌지색 선이 30년물 미 국채 금리인데요. 상당히 빠르게 그 당시에는 단기, 중기, 장기 할 거 없이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또 까만 박스권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건 팬데믹 때를 표시를 한 건데요. 그 당시에도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다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2017년에는 경기 회복의 흐름 때문에 저렇게 나타났었던 것이고요. 또 재정을 부양할 것이다. 이것이 정권 초에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이었고 오른쪽의 박스권은 팬데믹 당시에 위기 때문에 만들어진 채권 금리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맨 오른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리 상승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단기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리고 1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금리 상승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재정 정책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단기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상승 목표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 금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3월의 팬데믹 같이 저렇게 단기 금리가 움직일 때 위기 상황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의 모습은 정책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미 FRB가 공개한 평균 물가 목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상승의 부담이 해소되면서 2016년에는 금리가 움직이면서 자산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라 하더라도 패드가 만들어 놓은 정책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국 일정 수준까지 인플레이션 유도 정책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나 경제 지표상으로 예를 들어서 CPI 지수나 PCPI 지수가 만약 상승을 많이 하더라도 이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염려해서 우려되는 투자 심리, 그것의 불안감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팬데믹의 손실분이 아직도 회복 중인 그런 경제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이 인플레이션의 가속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지금 우려할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주식시장도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2016년하고는 차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부하고 FRB 쪽에서 4분기 이후에 정책 방향을 이미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만들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고 지금 이 모습이 패드가 원하는 그쪽으로 시장이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산 시장 쪽에서 나타나는 그 인플레이션, 이게 우려감이 아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파티를 즐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파티를 즐길 때가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경기 회복을 위한 시그널이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컨택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지속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늠하기 위해서 오늘은 경제 지표를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중요한 것이 지금 미국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평균 물가 목표제의 목표도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이 고용이 해결될 때까지 인플레이션을 만들겠다라는 그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나타난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내보낸 그 고용의 흐름 이것을 좀 판단을 해본다면 업종별로 아직도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 속도가 차이가 좀 있고 완벽히 해결되기에는 아직도 멀다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를 제가 가져온 것이 직업군별 고용률의 회복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여기 농업도 있고 소매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생산직, 사무직, 관리직, 건설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군과 업종별로 좀 나눠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받았었던 것이 맨 아래쪽 선에 그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한 외식업계고요. 위에 있는 선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꺾였다가 회복을 했다가 어떤 업종들은 약간 8월부터 또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4월 저점에서는 회복을 이미 한 상태고 5% 정도께로 평균치를 잡을 수가 있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충격이 지속되는 외식업종의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에 보라색 선은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상대적으로 회복이 좀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설이나 금융이나 일부 사무직 같은 경우는 8월 이후에 고용 회복 추이에서 다시 꺾여 내렸기 때문에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맨 아래쪽 선은 올라오기에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고용 쪽에 양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떨지 2000년도에 직업 분별 근무 시간 회복 추이를 한번 표시한 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직군하고 업종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레스토랑 쪽 아래쪽 외식업계가 가장 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빨리 회복을 하고 있고 겨우 평균치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8, 9월의 고점에서 근무 시간이 쭉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근무 시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복귀한 노동자가 근무 시간이 단축한 상태로 복귀를 하거나 팬데믹 이전에는 정규직 노동자가 시간제 근무로 전환됐다는 것이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완전한 회복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모자르기 때문에 11월 초에 재무부 정책 보고서 기준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때까지 계속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것에 충족하기 때문에 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오늘 새벽에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정책 평가 코멘트를 보여주시면서 FRB하고 재무부의 공중 보건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끌고 왔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은 가장 혼란스러웠었던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이다. 결국 앞에서 표에서 보시면 어느 계층이 많이 혼란스럽고 피해를 입었는지가 나타나죠. 그쪽에 대해서 미국 재정 정책이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국가가 전염병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때 금융정책과 유동성을 공급해서 가계와 기업이 보상을 받게끔 설계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여태까지의 고용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금리 움직임이 정상적 흐름 속의 변화이고 자산시장을 만드는 유동성은 향후에 더 강해질 수 있고 선거 이후의 예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까지 만약에 가만히 된다면 추가가 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강력하고 빠른 상승 쪽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우리가 투자 전략에 참고하고 전략을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SPM의 김영진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도너 리포트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요 운영 원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고요. 종목 공개 시에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후 3시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154%입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10% 이상의 수익률들 나온 종목들이 있고요. 다음 보시죠. 국제약품, 유니온, 프로텍, 휴마시스 살펴봤고요. 다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까지 모두 수익률 좋게 나왔습니다. 유니온 17% 기록을 했고요. 동일고무벨트, KEC, 진원생명과학, 써니전자 2번의 목표가 달성하고 다 10% 이상의 수익률 내고 나왔습니다. S맥, NHN, 에이텍, 진양산업, 서현탄메탈 이렇게 있는데 약간의 손실 난 종목들 있고요. S맥이 9.2%의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DY파워, 뉴지랩, IA, 우리기술투자까지 있었고 IA가 15%의 수익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저희 지금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시큐리티, 사마알미늄, 써니전자, S맥 이렇게 있는데요. 사마알미늄 7.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써니전자도 1%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손실난 종목들도 있는데 그래도 AS 해주시니까요. 한 종목씩 좀 살펴볼까요?
네, 드림 시큐리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라인 부분까지 조정 나온 이후에 작은 파동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60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5일선 위로 올라서면서 20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주가 흐름이 상승 추세로 계속 상승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여기서 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비해서 코스닥이 좀 상당히 오늘 하락폭도 컸고 반등도 지금 잘 나와줬지만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되고 주가 급락한 이후에 올라올 때 드림 시큐리티 같은 이런 이제 기술주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치료제부터 해서 정말 다양하게 섹터들이 많이 파생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이 강하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오늘 좀 조정이 크게 많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특히 진단키트 섹터에서 시젠이라든지 이제 뭐 휴마시스 그리고 PCL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락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섹터들 내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 상장주로 바이오 섹터들 좀 강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도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크게 올랐던 것들은 좀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같이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이쪽 관련 섹터들이 많았고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출렁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섹터들은 또 자연스럽게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컨택트 관련 섹터들, 항공주들 굉장히 이제 지금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저는 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코스피가 신고가 갱신을 하고 상승하는 흐름이나 코스닥이 지금 추세대 상단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여기서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또 신규 섹터들이 또 강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수급의 이동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크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출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큰 폭에 막 폭락이 온다든지 이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드림 시큐리티도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지수와 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택트 섹터에서의 이제 데이터 뉴딜 관련해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 높으니까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내일 양봉 시가부터 좀 올려서 양봉이 나온다 하면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 알루미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가 하락 출발하면서 음봉으로 좀 거래량 없이 물려 있는 모습이에요. 김부겸 관련주로 이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 현재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고점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나와 있는 재료가 총리 후보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에 보궐선거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있고 오늘 뭐 대권 지지율 이야기 나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이 이제 다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선주들은 시간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지금 한 6% 정도 수익인데 보유 관점 가져가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전략 그대로 취하도록 하겠고요.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 오늘 뭐 좀 쭉 밀려 내려왔는데 톡방에서는 제가 뭐 질문 주시는 분들께 매수 관점으로 매수 기회로 보라고 내려올 때 계속 얘기를 드렸었어요. KNN이라든지 그동안 저희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셨다면 대선 테마는 크게 수익을 항상 주는 종목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지율 측면에서는 지금 안철수 당대표가 그렇게 이제 높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선 테마들 전부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살짝 매수가 위로 올라왔는데 오늘 오전에는 좀 매수 기회를 줬어요. 지켜보시고 조정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고 그날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인데 SMAC입니다. SMAC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렴을 이렇게 하고 있죠. 수렴을 하고 있고 상승으로 반등을 갖다가 만들어낼 그런 모습을 좀 취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호 HT 자회사하고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다이노나하고 이제 합병 이슈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만들어질 가능성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100원에서의 매물이 좀 상당했었는데요, 이전에 거기를 좀 뚫고 한번 강하게 올라가지는 그런 그림 한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상승 추세에 살아있고 손절가 이탈 안 한다면 보유하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일부터 좀 시가를 띄워주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트에 담긴 종목들 또 다른 대응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테마주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차별화 장세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제가 9월 달부터 공개 방송을 할 때마다 이제 필승 전략이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대선 테마들 위주로 이렇게 좀 소개도 많이 드렸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시장은 제가 이제 하반기에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12월 달은 아마 또 더 시장이 대응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10억이었는데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했었고요. 연말에만 나온 물량이 그런 부분이 올해도 뭐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가족 합산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크게 10억이라는 부분을 기존대로 유지를 한다고 해서 증시에 뭐 호재로 작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연말에는 이제 물량 압박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도 오를 만한 재료와 이슈가 되는 그런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섹터가 대선 테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선 테마라는 부분은 우리가 투표를 하는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 일정이 명확하게 무조건적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는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굉장히 강력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 그래서 올라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들 회사들이 괜찮다면 올라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내릴 때마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여러분들이 이제 평단을 최대한 어떻게 낮추느냐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백이 무거운 사람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대선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고 바닥권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는 이쪽 섹터 자체는 조금 바닥권에서 이제 사가지고 먹는 그런 위치는 좀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후발주들 바닥에서 출발한 종목들 많겠지만 뭐 특히 지금 서현이라든지 뭐 서현 탑메탈 이제 도노리포트에서 좀 구간에서 좀 이야기 드리고 뭐 이제 톡방에서도 얘기 드렸던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또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는 종목들 막 추격하지 마시고요. 대선 테마들도 잘 찾아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한 종목들도 있고 우상향 흐름에서 조정이 잠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공략을 하신다면 시장이 좀 출렁이더라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개별화 장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뭐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언택트 위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택트 관련 섹터들 여행주라든지 그리고 항공주들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6개월 정도 주가는 선행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쪽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 섹터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 받쳐주는 흐름으로 가야지 시장이 큰 폭의 폭락 없이 연착륙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 이제 섹터를 본다고 했을 때는 좀 미래지향적인 섹터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전지 수소 뭐 이쪽은 미래에도 다시 계속 사업이 이제 성장 속에 있는 부분이니까 수소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오면 계속 관심권에 두시고 추세의 전환이 나오는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유의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압축해서 어떤 특정한 섹터를 노리시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는 대선 테마가 굉장히 괜찮은 투자 전략으로 꼽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발주들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종목들 그리고 포트에 담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이주현이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문의하실 수 있고요.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주현 전문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도와주실 분들은 이지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